네, 안녕하세요. 모토래프 신승영입니다. 박흥준입니다. 신화섭입니다. 권지영입니다. 네, 이번 기사는 마세라티 기블리 하이브리드가 국내 출시됐습니다. 이게 뭐 차량이 늘어나는 것, 라인업이 늘어나는 것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항상 반기는 건데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네. 일단 명칭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네, 자꾸 뭔가 숨기죠. 뭘 숨기죠? 이 하이브리드가 순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.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48V 배터리가 들어간 아주 조그만 배터리가 들어간 거의 그냥 내연기관을 보조해주는 수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. 아니 BMW나 벤츠 혹은 네. 뭐 볼보 같은 경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붙은 파워트레인은 하이브리드라고 하지도 않잖아요. 굳이 그냥 하이브리드라고 강조 안 해요. 강조도 안 하죠. 48V 하이브리드가 네. 들어갔기 때문에 뭐 내연기관 성능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네. 하지 이 차가 하이브리드라는 그런 특성을 강조하진 않는데 네. 이 마세라티의 입장인지 혹은 FMK의 입장인지 하이브리드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. 네. 이름부터를 그냥 기블리 하이브리드라고 하니까 공식 자료에서 사실 근데 이제 마세라티 본사 차원에서 정말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은 근거들이 좀 일부 있죠. 이제 뭐 브레이크 캘리퍼라든지 아니면 이제 측면에 있는 에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렇게 굳이 파란색 포인트를 넣어가면서까지 좀 2차 친환경이에요라는 걸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기블리. 이 마일드는 일부러 뺐겠죠? 그쵸.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이렇게 호들갑 떠는 브랜드는 처음 봤습니다. 기블리 마일드 하이브리드. 아니 볼보 같으면 그냥 다 기본이잖아. 네. 이제 요즘 BMW 벤츠도 다들 이제 기본화 내연기관의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기본처럼 네. 말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이거는 약간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일단 마세라티라는 브랜드 자체가 라인업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. 뭐 기블리, 르반테, 쿼트로포르테 요 정도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라인업이 많지 않은데 그리고 또 풀체인지 주기도 되게 길어요. 한 번 나오면은 꽤 오랜 시간 동안 풀체인지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파워트레인을 추가 특히 이게 약간 반강제적인 파워트레인 추가잖아요. 이런 고성능 브랜드에서 친환경이라는 거는 좀 반기지 않는 요소인데 배출 규제 같은 예, 것도 있고.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 얘네가 좀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은 파워트레인이라 이거를 강제로 강조하는 모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. 특히나 이번 2.0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뭐 6기통 엔진들과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. 네. 많이 다른 기존 6기통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던졌죠. 페라리의 기술이 들어갔다. 야, 그쵸. 페라리의 손길이 네. 들어간 엔진이다. 하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 이 2.0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. 네. 엔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빼고 하이브리드 네.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조미료를 많이 뿌리는 것 같아요. MSG를 많이 뿌리는 네. 것 같고 또 하나가 이 마세라티 하면 소리, 그렇죠. 감성. 소리, 감성. 감성, 배기음. 네. 감성을 이야기하는데 네. 이거 어떻게 구현한다고 하죠?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걸로 이제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별도로 이제 이 차량을 위해서 설계한 특수 공명기를 적용을 해서 이 특유의 엔진 사운드도 그대로 구현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우리가 마세라티에서 기대하는 진짜 소리 되게 좋다 하는 마세라티의 사운드는 대부분 8기통에서 나는 소리거든요. GTS나 뭐 트로페오에서 나는 그런 소리인데 이거를 2.0 4기통 엔진에서 구현했다? 사실 얼마나 듣기 좋을지 약간 회의적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주장을 했던 게 네. 가격 경쟁력을 굉장히 높였다. 네. 혹은 공격적인 가격 책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. 제가 느끼기에 저 네. 혼자 느끼는 거일 수 있지만 엔진을 이렇게 다운 사이징 해놓고 가격이 이거밖에 안 떨어졌어?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. 가격표를 보면서 이 가격 차가 많이 안 나죠? 이 기블리 하이브리드가 1억 1천만 원 정도 부터 시작. 선정됐는데 기본형이 1억 1천만 원부터 시작하고 1,450이니까 1,450. 네. 1,500만 원부터라고 네. 하는데 지금 V6 3.0 디젤이 가격대가 한 1억 4천 정도 네,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4천 정도. 네. 1억대가 넘는 차인데 네. 저라면 뭐 V6 3.0 디젤을 선택할 것 같거든요. 저는. 네. 사실 기블리라는 브랜드에 기블리란다.
그 마세라티라는 브랜드에 저희가 바라는 이미지는 뭐 연비 좋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. 이런 가성비가 아니잖아요. 브랜드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센 차를 원한다. 큰 돈을 쓰겠다. 큰 돈을 쓴다. 이런 브랜드인데 모르겠습니다. 이거 네. 사실 마세라티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급성장을 이뤘던 것도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가 좀 약간 지겹다고 느껴진 분들이 많이 넘어가면서 좀 많이 인기를 끌었는데 그런 희소성이 무기였던 프리미엄 브랜드가 합리적인 가격을 얘기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나 저는 그게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그럼 방금 말한 대로 네. 합리적인 가격대를 이야기하는 것도 네. 이 마세라티 브랜드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고 네. 두 번째는 이 가격 자체가 합리적이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네. 이게 만약에 뭐 2.0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네. 정도면 저는 한 9,800만 원? 네.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와 가격이 이렇게나 그쵸. 낮아졌다고 라고 받아들였을 텐데 네. 여전히 1억 1,000만 원, 1억 그쵸. 1,5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가격 네. 이 여기서 옵션 넣거나 이런 네. 것들을 하면 더 많아질 텐데 굳이 여기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할까 네. 기블리를 찾는 분들이 선택할까라는 것도 좀 의문이 네. 있고 이게 나중에 이 마세라티 브랜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, 마세라티 브랜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조금 네. 예, 좀 부정적인 모델인 것 같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지용 기자가 말한 대로 라인업 자체가 굉장히 바뀌는 교체 주기가 길고 라인업 자체도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호들갑 떠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도 뭐 차를 아직 실차를 받아보지 못했기 네. 때문에 이 차를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나온 재원상 그리고 자료만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우려된다라고 네. 할 거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뭐 가격 같은 것도 좀 보면 아까 이제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뭐 9천만 원 후반대 그러니까 뭐 눈속임을 하더라도 뭐 9,890만 원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떨어뜨려 사실상 1억인데 이제 앞자리 수가 좀 떨어지는 옵션을 빼더라도 네, 그런 효과를 좀 노려놓으면은 이제 아 얘네 뭐 프리미엄 브랜드지만 그래도 뭐 벤츠나 BM만큼 좀 많이 팔아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좀 의도를 좀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1억 원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하니까 뭐 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라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. FMK에게 바라는 거는 저는 서비스 센터나 좀 잘 많이 돌렸으면 좋겠어요. 네. 마세라티에 바라는 건 아니에요. 이건 네. FMK에 바라는. FMK에 바라는 게 네, FMK에 바라는 게 네. 마세라티도 엄청 AS 불만이 많아가지고 그런 항의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이탈리아 브랜드라고 다 그러기에는 네. 아닌 브랜드들도 종종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그런 브랜드가 더 많긴 해요. 이탈리아 차들이. 그런데 그래서 AS 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? 네. 라인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강조하는 것보다 FMK에서 네. AS를 좀 더 많이 공격적으로 네. 늘렸다라고 하는 게 어떨까 싶은 게 저 개인적인 네. 생각입니다.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점이 되게 아쉽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마세라티가 뭐 글로벌 차원에서는 뭐 PSA랑 이제 FCA에 속해 있고 PSA랑 이제 합쳐져서 스텔란티스라는 하나의 회사가 됐잖아요. 사실 뭐 이렇게 뭐 확장하는 센터 확장하는 거에 관심 없이 이렇게 뭐 파는 거에만 좀 바쁠 거라면은 뭐 함불모터스라든지 FC 지금 스텔란티스 코리아라든지 이런 데랑 뭐 서비스 네트워크라도 제휴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. 지프랑 함불, 네. 푸조 시트랭이죠. 네. 푸조 시트랭 DS, 지프 네. 그리고 마세라티 네. AS를 공유할까요? 아 사실 통합할 수 있을지는 저도 되게 회의적이긴 합니다. 일단 본사에서 하라고 하지 않는 한은 힘들 전혀 것 다른 같은데. 회사고 네.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은 뭐 한국 닛산하고 르노 삼성도 서비스 센터를 같이 쓰지는 않았죠. 않았잖아요. 네 그렇네요. 제가 말해놓고 제 말을 제가 다시 반박하네요. 아무튼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. 네, 네. 되면 좋겠다. 네 어쨌든 되면 좋겠다. 네.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한테 혜택이 되기 때문에 네. 영향들은 좀 넓어지고 좀 공용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. 라는 게 저희 바람이고 네.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으면 어떨까. 네. 최소한 서비스 센터를 공유하지 못하더라도 네. 부품 창고 이런 것들은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네. 공용으로 부품 창고를 대규모로 한다던가 네.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협력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. 네. 맞습니다.